해남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간직한 역사의 바다가 있습니다. 명랑 해협 울돌목. 7년간의 임진왜란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남 우수영. 때론 시대의 변화를 막기도 했죠. 배를 타기 위해서 목포를 가기 위해서 이 도로가 화려했던 도로가. 또한 우수영은 법정 스님의 발자취가 서린 곳인데요. 생가지. 법정스님 뵈니까 또 한 번 더 새기게 되는. 역사를 간직한 울돌목의 바다는 거기다. 동시에 삶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이곳 어민들에겐 풍성하고 귀한 선물을 안겨주죠. 잡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네. 맛있게 먹을게요. 아주 좋아요. 행복하고요. 자, 그 바다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은 우수영 관광지가 있는 해남 문내면으로 향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1597년 정유년. 다시 한반도를 노리는 왜군의 공세가 전라도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이 악몽을 잠재운 것이 바로 전라 우수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 수군의 네 수영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죠. 우수영이라는 것은 조선 세종 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했던 해군 기지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경상 자수영, 충무가 경상 우수영, 여수가 전라 자수영, 해남이 전라 우수영이에요. 우수영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명량해전의 배후 기지인데요. 우리나라 해전사에서 대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 명랑해전이죠. 이 바다가 명랑의 바다입니다. 물의 빠르기는 11.6노트, 시속 약 24km. 굉장히 물살이 빠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살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20리 밖에까지 들린다 해서 울명자와 돌양자를 써서 우리는 명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량은 우리말로 울돌목이라 하는데요. 서해와 남해가 만나 마치 바다가 우는 듯 큰 소리를 내며 빠르게 물살이 바뀐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수영 주민들은 여기 이 부분을 울두라고 그랬어요. 울두는 우리 목구멍의 인후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울대의 사투리. 그만큼 이 물살이 세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우리는 명랑해협 울돌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울돌목의 빠른 물살은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인데요. 당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조선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무찌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바다에 나갈 때 어떻게 신하들한테 했을까요? 바로 죽기 살기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정말 이순신 장군의 대단한 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년 가을 명량대첩일 즈음에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에선 당시 해전을 그대로 재현해 역사적인 그날의 승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물살이면은 그 당시에 왜군들이 정말 살아남았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도 좀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조선 수군의 우수한 판옥선과 고려 말부터 준비되어 온 화포 등의 무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이 모여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낸 것이죠. 그 당시에 열세쪽 배 갖고 그 많은 왜군을 무찔렀다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한번 그 당시에 느껴보기도 하고. 우수영 관광지에 세워진 스카이워크는 당시 왜군을 삼킨 울돌목의 물살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세계 해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카이워크를 조성을 했고요. 바로 판옥선의 돛을 형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팔자 모양인 스카이워크의 곡선은 한반도를 형상화한 것이라는군요. 실제로 울돌목의 거친 물살 위를 걷다 보면 절로 아찔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높이 25m의 총 길이가 무려 110m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비롭고도 웅장한 울돌목 해역을 좀 더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전라남도 이제 해남군과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이제 울돌목 해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카고요. 국내 최초로 역사적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라는 점이 다른 케이블카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울돌목 바다는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 우수영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 승전을 이끈 강강술래의 본 고장인 거 아시는겨? 지역에 그런 이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전부 주민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강강술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서울에 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 우수영 온 지가 27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강강술래 하고 있어요.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강강술래. 특히 우수영 강강술래는 100여 명의 지역민들이 보존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영 십계부랑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건너 동네, 한 동네에서 한 20명씩 들어오면 안 했어요, 회원들이. 250명 할 때는 원이 5개여갖고 그 5분들은 계속 소지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각시 때부터 다녔어요. 안녕. 그런데 이곳 우수영에선 강강술래 말고도 지키고 이어져 가는 것이 또 있단 게요. 마을 주민들이 조선시대 수군 복장으로 단장하는 중이에요. 장군을 통제하는 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량 대첩 축제를 앞둔 주말, 조선 수군의 수문장 교대식을 재현하곤 하는데요. 그 옛날 민초들은 외적에 맞서 수군의 자원에 의병이 되었고 이러한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한편 남도의 춤과 가락이 어우러진 강강술래도 우수영 사람들에겐 남다른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진주 새끼를 잡았네. 홍한나 포단나. 총 8개의 가락으로 이루어진 강강술래는 사만 시대부터 전해져온 전통 민속 놀이입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에 의해 구국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각시 때 들어가서 한 게 우리가 할머니가 됐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을 갖고 더 잘해야 쓰겠고 내 대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잘해서 심어놓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구국의 성지였던 우수영 마을은 현재 제주도와 신안군, 장산, 신의도까지 여객선이 오가는 바닷가 마을인데요. 영화 명량으로 주목받으며 2015년 이후 우수영 문화마을이 되었습니다. 공공미술을 통해 마을의 거리가 소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거듭났단 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산한 것 같은데. 목포간 여객선이 가는 것이 7번, 오는 것이 7번, 또 진도 구민이 12만이었을 때 육지 올라면 이곳이 가장 가까우니까 다 이곳을 통과해서 이렇게 목포를 다녔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곳이 우수영 수협이 있었어요. 또 우수영 수협 옆에는 고기 업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했던 도로예요. 진도대교가 생기기 전인 60, 70년대 우수영 항은 멀리 여수에서 목포까지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면 소재지가 10개 동네가 이렇게 붙어있는 동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내면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수영 해가지고. 하지만 다리가 생긴 뒤 차들도 더는 마을을 지나지 않게 되었고 이후 학교와 관공서까지 이전하면서 번창했던 과거의 영화는 희미해졌는데요. 농어촌마다 빈집이 많다지만 현재 이곳은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이발관이 남아있네요? 예, 30분. 들으세요. 얼핏 봐도 세월의 덮개가 묵직해 보이지요? 문화가 옛날 그 성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터를 개발한다고 해갖고 집을 다 지금 철거한 중입니다. 복원 사업이에요. 북문, 남문, 서문 이런 식으로 동문 이렇게 문이 4대 문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옛날에 성곽을 이게 동그랗게 성터가 있는데 그 문도 이런 것을 군에서 정부에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계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기계. 하하, 추억의 이발기군요. 하하. 이거 어린애들 의자에다 앉혀서 여기 올라서 애들 이발은 한답니다. 이거 지금 한 60년 다 돼가. 이발소엔 빠지지 않는 물건이었죠. 이렇게 하면 어린애들이 이리 올라옵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 무엇은 이제 저 큰 데로 가봤자 뭐 손님이 알아주도 안 하고 여기는 단골 손님이 있어서 단골 손님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 오늘 손님 하나도 없네요? 오늘 손님 했어요. 아, 했어요. 네. 밥벌이는 합니다. 계속 있는 게 이거 자주 안 오시고 한 번씩 한 번 하고 가시고 또 좀 있으면 또 1시간 있다가 또 한 번 왔다 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 10월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약속 저 이발이 갖고 대학생 셋 아이들 가르쳤어. 가르치고 하하, 이 풍경은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요?
어르신 여기 계속 지키실 거예요? 그러죠. 이제 죽을 때까지는. 하신 데까지 해야 돼. 네. 손님들이 하락해서 한 게 더 그래요. 나는 그만하고 싶어도 손님들이. 우리 애기들은 못하게 지금도 지내라. 안녕히 계세요.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곳 문내면 우수영 마을에서도 유난히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도서관이 있는 법정 스님의 생가터입니다. 돌로 이렇게 깔아놓은 이 자리가 법정 스님이 태어난 생가터 자리입니다. 그 생가는 복원을 안 하고 빈 마음에 그 글씨를 여기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초가였던 생가는 사라지고 텅 빈 터는 스님의 무소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대의 스승이었던 법정 스님은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선두리의 소년이었는데요. 대학 시절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자, 이곳 도서관 한켠에는 스님의 사진과 유품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역시 지극히 단출해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오신 스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저기 적혀 있는 게 해남군 문내면 1932년. 맞아. 생가 있는 곳을 알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려고요.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인지. 좋았어요. 애들한테도 되게 유익하게 볼 것도 많고 애들한테 보여줄 것도 많아서 좋을 것 같고 이제까지는 좋았어요. 스님을 기리는 마을 도서관 옆에는 스님의 생전 모습과 무소유 철학을 반영한 조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님이 손수 만들어 앉았던 송광사 불이람의 의자를 그대로 만든 조형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남을 찾는 이들이 법정 스님을 기억하고 잠시 그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용서가 되고 있지라. 무소유라는 글자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보는 곳곳마다 너무 깊은 뜻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인생사 별거 아니구나. 비우고 살자, 버리고 살자, 낮추고 살자. 그냥 그런 생각만 지금 가져봤습니다. 경건해지고 제가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다. 예. 싸우지 말고 우리 즐겁게 여행하자. 이런 마음. 돌아서 또 싸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는 건 그저 바다가 주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어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조업을 위해 한창 밑밥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잡히는 대로 하는데 주로 장어를 많이 잡아요. 특히 장어가 좋아하는 미끼는 바로 전어라는 걸 아시는가? 시집온 날부터 남편과 바다로 나선 지도 어언 37년째. 남편은 선장, 아내는 이 배의 유일한 선원이란 게요. 오늘의 조업 장소는 우수영 앞바다. 여기가 해남이고요. 이쪽이 진도예요. 그리고 저 맞은편에 앞에 가는 쪽이 신안이에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고기들이 물살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고기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어요. 특히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울돌목은 어종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이랍니다. 12월에서 2월 한겨울만 빼고는 1년 내내 붕장어가 잡히는 거 아시는강? 연속 준학이라고 낚시를 줄로 이어서 낚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길게 늘어진 하나의 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고기를 낚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길이 270m에 와, 바늘만 80여 개라고요? 오늘은 조금 하는 거예요. 12개. 12바퀴. 낚시가 1000개 들어가죠. 어부 남편 만나 장정들도 벅찬 바닷일에 이제는 도 같은 아내. 아이고 그래도 고된 건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 아니겠어요? 옛날엔 다 일일이 손으로 뽑았는데 지금 기계가 있어서 기계가 별로 힘이 덜 들어요. 고기다! 이야, 어느새 전어 냄새를 맡은 붕장어들이 하나둘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때만 잘 맞으면 순식간에 물고기로 그냥 어창이 그득해지곤 하는데요. 캬, 요 녀석들이 바로 남해 바다 보양식의 대명사란게요. 워낙 손이 빨라 하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낚시 빼려면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무조건 낚시를 잘라줘요. 그리고 낚시를 다시 갈죠. 여보 떨어져. 얼른 잡아 얼른. 붕장어 잡으러 나왔다가 만난 뜻밖의 횡재. 아이고 그놈 참 큼직한 게 만나겠는디? 근데 이름이 뭐이란가요? 그 민어였어요. 통치라고 민어 축에도 안 낀 거. 새끼 안전 새끼는 아닌데 민어는 한 5kg 넘어야지 맛있죠. 어느새 어창은 물 반 고기 반입니다. 하하하, 이러니 몸은 고대도 고향 바다로 떠나 살 생각은 전혀 없단게요. 울돌목에 힘찬 기운 듬뿍 담긴 붕장어는 특히 신선할 때 재빨리 먹어야 더욱 제맛이라고 합니다. 새끼라지만 민어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하하. 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쪽 사람들은 풀이라고 해요. 풀. 이걸 먹으면 민어 한 마리를 다 먹었다고 하거든요. 고단백 덩어리인 민어회 역시 껍질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귀하게 얻은 음식은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해남 사람들의 인정인데요.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친목계 모임이랍니다요. 그 동네에 있는 형제간들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못 되니까 돌아가면서 유사해서 이렇게 그냥 즐겁게 먹고 놀고 그럽니다. 이번엔 붕장어 소금구이를 맛볼 차례. 캬, 먹음직스러운 빛깔에 단단한 육질까지. 이건 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 아니겠나. 맛나게 먹는다. 잡아서 물어서 나눠 먹고 그래야지. 그래야 오래 살고 그래야지. 아주 좋아요. 행복하고요.
울돌목 그 바다는 영원히 해남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울돌목 대학원 최고! 해남유씨 대단한 가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 볼지와 대양이었더니 공차로 되었네. 해남 끝내주게.